핫쌤입니다. 서교공 NCS 필기시험 관계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금보가 또 기다리고 있군요.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하고 있겠죠. 1번 문항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입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을 들려달랍니다. 자, 당시 상황, 설득 과정, 협력을 이끌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 달라고 그러는데 2017년 금보 자소서와 비교하면 무엇인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 가진 사람 역시 상대방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설득이라는 표현 연결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방향, 자 이게 이번 2019년도 자소서에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 같이 연결할 수 있고 설득이란 표현 또 연결되고 행동 이것은 바로 협력이란 표현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 이 표현이 이번 2019년도 하반기 자소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17년도 이 자소서가 그야말로 FM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요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자소서에 이와 같은 표현이 없더라도 이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다. 이 내용 꼭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방법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말, 글, 제스처 이와 같은 것이 나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생각과 말, 표현을 전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전달,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함으로 해서 이해, 알아듣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내 말 알아들었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이해의 뜻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설득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설자, 말이죠. 득자, 이것은 얻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말 알아들었니?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좀 해봐라. 그러면 네가 얻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즉 떡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이 당근책을 가지고 상대방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상대방 엉덩이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와서 내가 무엇인가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NCS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보면 전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A와 B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서로 마주 앉아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A 사원이 제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티켓을 SNS로 팔자 이겁니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B 사원이 A 사원의 제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매 인원수가 많기는 하겠다 하지만 할인율이 40, 60%로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없겠죠. 그래서 신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 사원이 B 사원이 제기한 그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은 감안하자 하지만 SNS 팔면 홍보 효과 기대할 수 있고 얻는 떡이 홍보 효과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자들 관심도 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얻는 떡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이해시키면서 설득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B사원이 또 맞다 그렇다 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하지만 계속 게재되면 그만큼 재고가 많이 남아서 싸구려 처분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으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제기했죠. 그러니까 A사원이 네가 방금 말한 그 계속 게재한다는 것 그건 아니다 봐라. 판매 기간을 봐라. 계속 게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게재했다. 즉 가해는 계속이라는 표현의 반대 이항대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상대방과 대립관계에 있는 의견을 하나로 묶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 대화에서 A 사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티켓을 SNS로 팔았다는 얘기겠죠. 이와 같은 행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근보 작성 항목과 일치하죠. 문제점을 시각화하고 이를 이해시켜서 어쨌든 알아듣게끔 해야 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게 한다. 결국 상대방이 무엇인가 신경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행동한다. 이게 바로 협력이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컨셉이 바로 C-Feel Change 전략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느끼게끔 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 뜻. PT 할 때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보 자소서 1번 항목에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다. 그 자체가 갈등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수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목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항목이죠.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이 회사가 하늘, 비, 우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해석 행동으로 분해해서 깊이 사고한다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 비, 우산은 정보 해석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이게 팩트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비가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입니다. 해석입니다. 비가 오겠다는 생각이면 무엇을 챙겨야 하죠?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나 행동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 C, Feel, Change라고 하는 이 컨셉 정확하게 하늘, 비, 우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팩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비가 올 것 같지 않니? 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산을 챙겨야 되겠지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 비, 우산 그리고 C, Feel, Change라고 하는 이 컨셉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죠. 근보가 이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관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너와 나의 관계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것, 대처할 수 없는 것 나눠서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상대로 해결 방안 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컨셉을 활용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 대립관계죠. 그 대립관계에는 항상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는
그 원인 가운데 대처 가능한 것을 상대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와 같은 목표를 실행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 내용을 하나의 컨셉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꼭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 그 자체도 문제죠. 대립하고 있다. 역시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 상대방과 대립관계다. 그 자체가 벌써 다른 쪽에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표현을 하지만 또는 그러나 이렇게 이 접속어 가지고 전체 내용을 구성합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서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본 자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견해 차이로 대립한다 이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 가운데 대처 가능한 원인을 가지고 what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원인에서 what을 거치지 않고 바로 how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력이라는 이 표현은 how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인에서부터 바로 how로 가면 글 자체가 헝클어집니다. 꼭 what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의하는 게 바로 보다, 느끼게 하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다 이 컨셉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느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이게 실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협력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하고 나하고 의기투합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 자체가 협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자소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코런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들려주는 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가 하는 말, 지원자가 자신을 잘 표현하려면 자, 뭐뭐라고 생각해, 무엇을 했다, 행동이죠. 이처럼 생각, 행동, 그에 따른 결과가 잘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영양평가 요소입니다. 자, 삼성 자소서를 볼게요. 노력이란 표현이 있죠. 노력, 생각, 결과입니다. 자, 생각, 행동,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노력한 과정, 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영양 전문가는 박지성과 김연아 엄청난 결과를 냈다, 성과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얼마나 노력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찾아갑니다. 즉,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단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영양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에서 고령 인사 담당자 하는 말처럼 그 내용에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류 전형 통과를 하게 되죠. 근보 자소서가 의견 차이, 대립관계 이와 같은 상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엇갈린 입장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부 구성이라고 하는 글 작성의 틀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부 구성은 맞다 그렇다 하면서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때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틀을 사부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체가 이항 대립이죠. 즉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아주 길게 쓰면 글자 수를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표현,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히죠. 이게 두 갈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이 틀을 사용하면 글이 아주 매끄러워집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유튜브 등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나왔죠.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1000명 그리고 4000시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고 나왔죠.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아주 쉽게 후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있는 글 구조와 생각이 없는 글 구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있는 글 구조여야 하죠. 코런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생각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목적, 이유, 배경, 결론, 목표, 과제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본문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무엇인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틀에 따라서 작성해야 상대방이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없는 글 구조는 무엇을 했다 이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죠. 그리고 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롱 담당자 하는 말, 잘 쓴 자소서란 읽었을 때 지원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자소서다.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던지면 상대방은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글 내용이 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소서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그 내용에서 그려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 상황이 바로 전체적인 환경,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맷으로 말하면 Y입니다. 자,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얘기죠. 행동, 그리고 행동, 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니? 전체적으로는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왓은 성과 위주로 내비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그 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채용할래 말래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거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경험에도 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질 평가 요소가 있는데 동기가 명시돼야 한다. 자,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자발적이란 거죠. 그리고 이 노력의 수준 평가에도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고 기간이 들어가고 채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얘기, 본론 쓸 때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쓰면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역량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창출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 행동, 이게 지금 1번 항목, 내가 원하는 방향,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간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기 주도적 행동 역량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고 보여달라는 거죠. 자,
자, 사부 구성과 포맷, 이 작성 틀에 대해서는 내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실제 합격자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2015년도 강원랜드 합격했죠. 자, 제목에서 내가 던지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C, Feel, Change라는 이 컨셉을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문단이 what입니다. 내가 만든 성과에 대한 자랑이죠. 두 번째 문단이 why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how입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if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이와 같은 CPIL, change 컨셉을 사용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채용할래 말래 하고 대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학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체 내용에서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학생들에게 제목을 쓰기에 앞서서 컨셉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지원, 직무와 관련된 컨셉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자소서 내용에 맞는 컨셉을 사용하면 되겠죠. 컨셉이 필요한 이유, 기획기술 김영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삼성전자 기획팀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소 쓸 때 이와 같은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앞에 놓고 쓰라.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앞에 놓고 쓰면 자소서 글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는 만들어내는 온갖 가지 일, 이와 같은 핵심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만 염두에 두면 너무 큰 방향으로 글 내용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철저하게 역량 이론을 바탕에 깔고 그 항목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역량 이론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죠. 내가 방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